지난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국제질병표준분류 기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런 소식이 알려진 뒤 게임업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게임 중독 질병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뉴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진단 코드,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서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치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것이 게임 중독 질병 등록의 취지입니다. 국가 간 비교를 하고 그래서 공중보건학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 하는 게 WHO의 그런 목적인데, 코드 등재로 인한 통계 산출이 가능해지. 그게 분류가 가능하고 통계를 낼 수가 있죠. 그럼 그 통계 하에서 문체부가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하든지 이런 근거로 삼을 수가 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을 하는 분들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것이냐, 그리고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부작용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논란의 지점입니다. 특히 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된 게임업계의 반발이 매우 거센데요. 게임업계에서는 성급하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누구는 중독자고 장애자고 누구는 정신장애자가 아닌 거예요. 게임 이꼴 질병이라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친구들끼리 즐거워하는 애가 항상 뭔가의 죄의식을 느끼면서 게임을 하는. 반면 의료계는 질병 분류 체계에 게임 중독이 추가된다고 해서 당장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게임 중독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진단 코드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환자가 병을 더 많이 올 거냐 적게 올 거냐, 그거는 큰 영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게 이제 정식으로 되면은 이런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연구도 해보면서 표준화도 될 수 있고 진단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의료계는 특히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게임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임 업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술을 먹고 폭력 행동 등 문제를 보이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질병으로 등록된다고 해서 주류 산업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가 오늘 내일 안에 결정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WHO는 회원국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록하는 새로운 질병 분류 체계를 자국 질병 분류 체계에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까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게임업계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양측이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또 게임업계는 이제 계속 심해지는 그 확률형 아이템 같은 사회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중독이라는 오명의 일조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랫동안 게임계는 셧다운제, 4대 중독법 같은 문제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늘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매도당해온 억울함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이렇게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이지만 저는 또 양 진영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문제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겠다고 나선 상태인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장외 설전 중인 양측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게임 중독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